자, 오늘부터는 조화가진에 의한 일자유도 진동계의 이제 진동 동적 반응. 1장에서는 진동계 자체의 고유진동수가 일자유도로 모델링했을 때 어떻게 구해지느냐, 또 댐핑이 있을 때 걔가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고 하느냐, 자유진동에 대한 얘기만 했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초기 조건이 주어졌을 때 걔가 진동이 어떤 식으로 간다. 그런 얘기만 했는데, 이제 2장에서는 이제 그런 진동계의 외부로부터 이제 가진이 들어오는 거죠. 외부로부터 흔들어주는 어떤 그런 예제는 뭐 대부분의 진동계가 그래서 흔들리는 거죠. 외부에서부터 흔들어주니까 얘가 흔들리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파수하고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진동수하고 맞아 떨어지면 그게 이제 공진현상이라서 일어납니다. 크게 봤을 때는 진동에서 우리가 설계할 때 그 고려하는 게 바로 그 공진 현상을 어떻게 피해서 설계할까. 공진 주파수에 가까이 갈수록 두 주파수가 고유진동 주파수하고 외부에서부터 가해주는 가진 주파수가 두 개가 접근할수록 반응이 커집니다. 반응이 커져요. 그게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면은 반응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커져가지고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진동 공진 현상에 의해서 뭐 시스템 파괴가 일어난다든지 구조가 부서진다든지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외부로부터 이렇게 가진이 주어지는데, 가진의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가진의 형태 중에서 주기적인 이런 가진이 가해졌을 때를 따져줍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갔을 때는 그런 가진이 아니라 뭐 충격이라든지 스텝 인풋이라든지 이런 가진이 주어졌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따져줄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진동계를 갖다가 우리가 설계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장에서 하는 내용도 잘 이해해야 되고 3장에 관련된 내용도 잘 이해를 해야, 그래야 나중에 실제 진동 설계를 할 때 다 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에서 가진의 형태 중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가해주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주기. 근데 주기적인 가진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아주 간단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그 가진력이 뭐냐면은 바로 조화함수 가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주기함수는 조화함수들의 집합으로 항상 이 후리의 급수 이론을 이용해서 항상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함수의 리스판스를 구할 수 있으면 주기함수의 리스판스도 항상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따지는 게 중요한 게 결국은 가진 외부로부터 그런 어떤 그 주기적인 어떤 주파수를 갖는 일정 주파수를 갖는 가진력이 들어왔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가진 함수의 모델링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이 주기함수라는 그 특성만 유지를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건 다 똑같다. 결국 그 가진력으로 주어지는 그 가진 주파수와 그리고 시스템의 고유진동수 사이에 그게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반응이 상당히 이제 달라진다. 물론 두 개가 이제 같아지면은 이제 공진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지만, 예를 들어 가진 주파수가 고진동수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반응이 할 거며, 커지면은 어떻게 반응할 거며, 또 댐핑은 이런 그 반응의 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루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그 감쇄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이걸 따져봅니다. 그래서 감쇄가 없으면은 이런 우리가 지금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그 여기 힘이 이렇게 가해진다 했을 때 이 힘은 지금 조화함수로 가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 함수라든지 코사인 함수가 됐든지 그런 걸 이제 가진을 하는 건데,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델링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진동을 배울 때 실제로 이렇게 스프링에다가 질량 하나 달린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요걸 연구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표시된 요 일자유도 진동계라는 이렇게 질량 하나와 스프링 하나로 표시를 했지만, 이거는 많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다 대표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뭐 지면 위에서 이렇게 갈 때 자동차가 매스 스프링으로 저런 식으로 항상 이상화될 수 있다 이거죠.
많은 모든 진동계가 일자유도로 모델링을 하면은 이걸로 모델링되는 거, 얘하고 똑같은 방정식으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얘를 풀 수 있으면은 그 많은 진동계들 다 똑같은 방법을 풀 수 있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장 연습 문제 풀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방정식들 보면은 이 얘가 mx 더블 플러스 kx라고 이렇게 나왔지만 이 x가 뭐 세타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고 이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그게 결국은 이퀴벌런트 매스 뒤에 여기 뭐 세타 붙을 수 있고 뭐 그러지만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이퀴벌런트 스티프니스 그러니까 상당 질량 또 상당 강성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얘 고진동수가 루트 n분의 k 하듯이 루트 이 앞에 붙은 거분에 뒤에 붙은 거 해서 고진동수 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대표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그렇게 많은 여러분이 그 앞에서 했던 시스템들 다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시스템들의 외부로부터 이런 조화 함수로 가진이 들어왔을 때 걔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이냐 하는 거를 이 문제 하나를 풀므로써 다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다. 다 앞에 붙은 상수 그 계수들만 달라지는 거지 방법은 똑같다. 수학적으로 똑같은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감쇄가 없을 때, 즉 여기 댐퍼가 없을 때, 여기 댐핑텀이 없죠. CX-라는 댐핑텀이 없을 때 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런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 방정식의 해 구하는 건 여러분이 공업수학을 배우면서 배웠습니다. 2개 미방은 솔루션이 일반해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플러스 파티큘러 솔루션 이렇게 일반의 호모지니 제차해와 그리고 특해의 플러스 이 합으로 표시된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는 거는 얘가 0일 때 솔루션이죠. 얘가 0일 때 솔루션이고 파티큘러 솔루션은 얘 때문에 생겨나는 솔루션이에요. 얘 때문에 생겨나는 솔루션. 그래서 이게 코사인이면은 코사인 오메가 틸다 t라고 그러면은 이 솔루션은 역시 A 코사인 오메가 틸다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틸다 t가 파티큘러 솔루션의 형태다. A, B를 구하는 건 여기다 대입해서 A, B를 구하면 된다. 하는 게 여러분이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서 공업수학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그거 굉장히 사실 공업수학 때 그런 거 너무 쉬워가지고 그런 시험 문제는 나지도 않았었죠. 그런 시험 문제는 나지도 않아요. 너무 쉬워서. 그렇지만 실제로 이 진동에서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다 쓰입니다. 가장 기본. 그걸 할 줄 모르면은 여기 곤란해요. 그래서 만약 그거를 좀 그때 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좀 아사무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그거 다시 찾아가면서 그거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공업수학 책 찾아가면서 그거 공부하면서 따라오는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따라올 수 있고 시간은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솔루션이 된다. 그래서 이 두 솔루션을 갖다가 요 앞에 호모지니스 솔루션 구하는 거는 1장에서 다 배웠죠. 1장에서 호모지니스 솔루션 어떻게 구한다 하는 게 1장에서 다 나왔어요. 이게 우항이 0일 때 이 솔루션 구하는 방법. 그래서 그 솔루션 호모지니스 솔루션하고 파티큘러 솔루션을 갖다가 구해서 이렇게 구해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형태로 표시된다. 이때 이 오메가하고 오메가 틸다는 다른 거죠. 오메가 틸다는 지금 가진 주파수고 오메가는 고유진 동수입니다. 고유진 동수. 이거는 루트 n분의 k에 해당하는 거 오메가. 오메가 틸다는 외부로부터 그 가해지는 힘의 주파수예요. 주파수. 자, 그래서 이 파티큘러 솔루션이 이렇게 된다. 이건 어떻게 하라느냐. A 코사인 오메가 틸다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틸다 t 해가지고 거기다 대입해서 A, B를 구해보니까 A는 2개 구해주고 B는 0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 구하는 과정은, 이거 풀이하는 과정은 여기서 설명 안 합니다. 수학, 공업수학이 이거 미정계수법의 과정 이런 거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씩 이렇게 유도하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혹시 잘 익숙치가 않으면은 혼자 앉아서 한 번씩 이렇게 다 해보도록 하세요. 그냥 눈으로 그거 그렇게 되지 눈으로 해서 하는 거는 얼마든지 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풀 때는 눈으로만 했을 때는 쉬워 보이던 게 자기 직접 풀어보면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가 실제로 해봐라. 보통 천재들은 눈으로 와서 쉬우면 그냥 하는 것도 쉽게 해요. 천재들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보통 사람들은. 자,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그 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더해진 게 제너럴 솔루션인데 요 두 개 더해진 게 요 두 개에서 A1과 A2는 어디서 결정되느냐면 그 미분방 정식의 초기 조건
t가 0일 때 x값과 t가 0일 때 x 다트 값, 두 개의 초기 조건을 대입하게 되면은 a1과 a2가 두 개의 미지수가 두 개의 초기 조건으로부터 결정이 되죠. 그래서 t가 0일 때 x값을 x0라고 하고 t가 0일 때 x 다트 값을 v0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a1, a2가 구해져 가지고 이런 식의 솔루션이 구해진다. 이런 식의. 그래서 이 솔루션이 바로 제너럴 솔루션, 일반회예요. 일반회. 이 일반회를 보면은 두 개의 주파수가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메가라는 원래 자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진동수와 관련된 주파수, 그리고 가진 주파수와 관련된 항, 이렇게 두 개의 항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 반응 속에는 이렇게 가진 주파수 오메가 틸다로 흔들어주게 되면은 흔들리는 모션 속에 섞여 있는 주파수는 두 개의 주파수가 있는데, 하나는 잡아 흔들었던 그 가진 주파수가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고유진동 주파수가 또 여기 섞여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유진동 주파수와 관련된 항, 그 다음에 이거는 가진 주파수와 관련된 항, 이렇게 두 개가 더해져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감세 진동계의 솔루션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뭐 문제 풀이하는 것들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감세 진동계 조함수로 가진시켰을 때 관련된 문제들은 요 식을 이용해서 풀면 돼요. 자, 요 관련해서 맥노리 현상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맥노리 현상. 여기에 보면은 요 항하고 요 항하고 두 개가 요게 똑같은 항이죠. 요게 똑같은 항이에요. 똑같은 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x0하고 v0를 0이 된다면은 요거하고 요것만 남죠. 그래서 오메가 요게 t하고 오메가 틸다 t하고 두 개가 섞여 있는 이런데, 오메가하고 그래서 그 두 개만 따지면 x0, v0 촉이 저걸로 0에서 출발해서 속도도 0이고 촉이 위치도 0에서 출발해서 흔들어주기 시작했을 때 반응이 이건데, 이 두 개 섞여 있으니까 이 두 개의 함수를 요게 코사인 합의 법칙, 곱의 법칙 해가지고 여기 나눠주면 이런 함수가 되죠. 이렇게 함수가 돼서 보면은 결국은 이 함수는 보면 이런 주파수와 2분의 오메가 빼기 오메가 틸다라는 주파수와 2분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틸다라는 주파수가 두 개가 섞여 있는 이런 함수가 돼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거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려보면은 이 다음 페이지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다음 페이지 이 모양하고 비슷합니다.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해갔다가 커졌다가 다시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커졌다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커졌다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런 그 반복을 하게 된다 이거죠. 이 현상을 맥노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맥노리 현상. 그래서 그 안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저게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다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산속에 있는 절에 가보면 큰 범종 같은 게 걸려 있을 때 그 범종을 치면은 범종의 소리가 멀리서 들으면 땅 치면 웅 해서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다 다시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는 게 이 소리로 그런 맥노리 현상 같은 게 들립니다. 그 맥노리 현상이 그 범종 같은 데서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종에서 종을 만들 때 요 종이 요 두께가 말이죠. 이게 종의 두께입니다. 얘가 초록색으로 되는 게 두께가 요쪽 방향하고 요쪽 방향하고 살짝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쪽으로 요게 얇고 요쪽에 두껍기 때문에 요 얇은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얇은 쪽은 소프트하겠죠. 이게 고진동수가 더 낮아요. 약간. 요쪽은 좀 두꺼우니까 요쪽으로 이렇게 진동할 때는 조금 더 높아요. 주파수가 요쪽 주파수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두 개의 그런 주파수가 발생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주파수 차이에 의해서 맥노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이런 저거에서 차이에 의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저거에서. 그래서 이때 그런데 맥노리 현상은 보면 이렇게 커졌다가 이렇게 작아졌다 해가지고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 작아졌다면 이 사실 커졌다 작아진 이게 한 번이 한 주기인데, 맥노리는 요거 한 번 했던 게 이게 반복된다고 보고 요거를 한 주기로 봐서 한 주기로 보면은 이게 2분의 오메가 빼기 오메가 틸다가 아니라 오메가 빼기 오메가 틸다가 주파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아주
가까이 갈수록 그 맥너리 주파수가 굉장히 낮은 주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파가 생기기 때문에 맥너리 그 종 같은데 저주파가 생기기 때문에 저주파는 굉장히 멀리까지 가죠. 저주파는 그렇게 쉽게 소멸이 안 되고 멀리까지 갑니다. 저주파를 소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고주파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지만 댐핑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합니다. 댐핑에. 그래서 고주파는 금세 사라지기가 쉬워요. 고주파는. 근데 저주파는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오래 간다. 저주파는. 그래서 종을 저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소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맥너리 현상이 나타났을 때 두 개 주파수가 오메가, 하나는 오메가고 하나는 오메가 틸다, 두 개 주파수가 서로 아주 접근해 있을 때 맥너리 주파수는 오메가 빼기 오메가 틸다, 물론 여기 오메가 틸다보다 클 경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오메가 틸다가 오메가보다 크면 오메가 틸다 빼기 오메가가 되겠죠. 그게 맥너리 주파수가 된다. 그런 현상을 맥너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이런 저기서 맥너리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고, 자, 공진 현상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가진 주파수하고 고진동수가 서로 가까워지면 진폭이 얘가 맥너리 현상이 이렇게 했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아예 고진동수하고 가진 주파수가 똑같아져 버린다. 그러면 얘가 이게 한번 했다가 이렇게 오는 거의 가까이 가면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면 얘가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죠. 계속 증가한다는. 그래서 가진 주파수와 고진동수가 서로 가까워지면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얘가 계속 이렇게 나는 거죠. 무한대까지 갔다가 다시 줄어든다고 맥너리 주기가 무한대가 돼버리는 꼴이 되니까 서로 아주 가까이 가면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 함수를 함수로 그려보면 이런 함수가 된다 이거예요. t에 따라서 t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돼가지고 오메가는 오메가 t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돼서 t가 증가할수록 점점 커지는 거죠. t가 증가할수록.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공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공진 때 가진 주파수가 고유진동수가 같아지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시스템이 뭐 파괴가 일어나든지 부서지든지 뭐 하여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진 현상 하는데 여러분이 이거는 그 공업수학에서 배웠죠. 공업수학에서 배운 게 지금 원래 시스템에서 말이죠. 원래 시스템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게 지금 이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할 때 파티큘러 솔루션은 A 코사인 오메가 틸다 T 플러스 P 사인 오메가 틸다 T 하고 얘는 얘대로 구했는데 만일에 얘만 가지고 이 구한 이 제차항을 구할 때 제차항의 기본계가 코사인 오메가 틸다 T하고 같아져 버리면은 그죠? 그러면은 그때는 지금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지지가 않는다. 오메가 얘하고 얘하고 똑같으면은 이게 두 개 섞이면 이 성분하고 이 성분하고 같은 성분이 되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메가하고 오메가 틸다가 같을 때는 이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t를 곱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여러분이 공업수학 배울 때 t를. 그래서 이 현상이 여기 파티큘러 솔루션이 여기에 t가 곱해서 이렇게 구해진 겁니다. t를 곱해서 구해진 거다. 그게 맥너리로 해서 구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초래해요. 결국 초래한다. 그래서 공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반응이 점점 발산해 가게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이게 중요한 뭐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공진 현상이라는 걸 갖다가 중학교 물리 현상 시간부터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을 테고 단지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진이 일어나면 무조건 반응이 굉장히 커지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야 커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야. 공진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커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야 점점 커지는 거지. 공진점 두 개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무한대로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공진이 이런 거 관련된 게 예를 들면은 이 터빈 블레이드 같은 게 있죠. 터빈이 이렇게 돌아가죠. 터빈이 멈췄다가 돌기 시작했을 때 터빈의 블레이드에 고위진동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돌기 시작하면 얘가 막 돌면서 그 가진 이 회전 주파수가 생기죠. 그 주파수하고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위진동수하고 맞아 떨어지게 되면 이게 공진이 일어나죠. 그래서 쭉 얘가 계속 이 회전 속도를 쭉 증가시키다 보면 어떤 점에서는 공진으로 맞아 떨어지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맞아 떨어졌다고 해서 그때 바로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맞아 떨어진 상태로 계속 있어야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올려가지고 그걸 지나쳐서 싹 가버리면은 커지다가 그냥 다시 줄어들어 버린다 이거죠. 커지다가. 그러니까 무조건 공진점 한번 만난다고 해서 반응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알면 안 돼요. 공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순간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야 커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야. 그 점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는 게 그거죠. 공진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렇게 커진다. 근데 이렇게 커지고 있는 도중에 공진이 다시 주파수가 두 개가 달라졌다. 그럼 다시 뭐 그걸 유지하든지 더 이상 커지지 않아요. 공진점을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하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무감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감세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감세항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CX 이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방정식에 저걸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에 의한 제차 방정식과 요거에 의한 비제차 특혜. 일반에는 요거의 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요거에 의한 파티큘러 솔루션인데, 파티큘러 솔루션은 똑같죠.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게 코사인 오메가 tilda면은 이 파티큘러 솔루션은 A 코사인 오메가 tilda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ilda t 이렇게 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그 A, B를 구한다 하는 점은 똑같아요. 파티큘러 솔루션은 요거에 의해서 결정돼요. 오른쪽에 의해서. 그럼 여러분이 공업수학 때 배운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그게 아사무라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계속 진동에서는 이건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공업수학 배울 때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익숙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자기 쉐이핑을 해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아사무라한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것들에 계속 이해하는데 더디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뭔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그때 조처를, 그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조처를 늦게 취할수록 이자가 붙어요. 반드시. 그거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자가 붙어. 자, 그리고 요거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우리가 1장에서 배웠죠. 이렇게 생겼다고. 호모지니어스. 이거는 이 앞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t라는 게 붙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파티큘러 솔루션하고는 이게 다른 거죠. 얘는 A 코사인 오메가 tilda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ilda t이기 때문에 그 A, B를 합쳐가지고 루트 A 자승 플러스 B 자승 이 라지 X로 놓고 이게 탄젠트 이 파이가 그 두 개 탄젠트 A분의 B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거는 여기는 익스포넨셜이 붙어요. 자, 그래서 이 두 항을 보면은 호모지너스 항과 파티큘러 항이 나오는데, 특혜가 나오는데, 이 두 항의 특성을 보면은 t가 커지면은 얘는 없어져 버려요. 왜? 여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t가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항이 있기 때문에 t가 커지면은 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0으로 가버립니다. t가 커지면. 그렇지만 t가 아무리 커져도 파티큘러 솔루션은 0으로 안 가요. 안 가. 자, 그래서 근데 제너럴 솔루션은 얘 더하기 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이 장에서 고려를 할 때 우리가 주로 솔루션에 뭐에 관심이 있느냐? 이 파티큘러 솔루션에 관심이 있어요. 왜? 진동계가 반응을 하는데 가진을 딱 시키면은 초창기에는 어떤 이 두 개가 섞여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섞여서 이 두 개 항이
초창기에는. 그 구간을 갖다 우리 트랜지언트한 구간이라고 그래요. 과도 구간. 그러다 그 구간 지나고 나면 얘가 영역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얘만 남아요. 얘만 남아. 그죠? 가진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를 가진 놈만 남아. 그리고 그게 계속 그게 똑같이 변하지 않고 얘하고 섞여 있을 때는 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니까 반응이 이게 좀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게 0으로 가고 난 다음에는 아주 규칙적인 조화함수 형태로 반응이 나타나죠. 그 반응이 나타나는 그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그 뒤에 부분, 시간이 충분히 가서 나타나는 그 부분을 정상상태 응답이라고 그래요.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계를 설치했는데 기계를 탁 켰을 때 이게 웅 돌아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웅 돌아가면서 이게 기계가 막 이렇게 떨린단 말이죠. 처음에. 이렇게 떨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떨리는 게 바로 뭐 때문에 생기느냐면 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앞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얘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일정한 그 리스판스가 딱 생긴다고. 시간이 지나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0으로 가고 나면. 그때에 우리가 작업을 하기 시작하죠. 키자마자 작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막 웅 하면서 떨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작업을 하면은 뭐 당연히 가공 오차가 많이 생기겠죠. 켜놓고 나서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로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작업을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진동 책에서 보면은 솔루션을 구해서 하는데 요 두 번째 파티큘러 솔루션만 가지고 우리가 다뤄요. 여기 보면. 그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솔루션은, 진동계 솔루션, 얘 더하기 얘인데, 엔지니어링적으로 관심 있는 건 얘는 0으로 간 다음에 리스판스가 우리가 관심 있는 거예요. 엔지니어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면은 얘만 솔루션처럼 적어요. 파티큘러 솔루션만. 그래서 공업수학 배울 때 잘 배웠던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게. 얘 솔루션이 왜 파티큘러 솔루션만 있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도 있는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어디로 가버렸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기특한 사람들.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게 솔루션인가 보다. 그리고 책에 나오면 그게 맞겠지 뭐 하면서 틀릴 리가 있어 하면서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쫓아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로 그런 트랜지언트한 부분도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배우는 게 3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트랜지언트하는 거. 그래서 3장에 이렇게 뭐 충격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얘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리스판스.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해요. 충격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거에는 리스판스는 정상 상태 응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걸 다 고려해야 돼. 호모지니어스하고 다 고려해야 돼. 그래서 3장에 가서는 그걸 다 고려합니다. 근데 2장에서는 얘만 고려. 파티큘러 솔루션만 중요한 거예요. 얘는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 2장에서. 정상 상태 응답에 관심이 있어요. 진동이 했을 때, 일어날 때 정상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떠느냐, 외부로부터 가진력이 들어왔을 때 정상 상태에 도달해서 얘가 어떻게 떨고 있느냐,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2장에서. 설계할 때도 그 측면에서 보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에서 딱 그 벨이 딱 울릴 때 그 안에서 딱 이렇게 이 가진력을 딱 줘가지고 저기 진동이 딱 오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스마트폰이 어떻게 떠느냐 정상 상태 이것도 따지지만 얘가 스마트폰 딱 떨어뜨렸을 때 땅 떨어져가지고 얘가 어떻게 반응하냐 그것도 관심이 있죠. 그거 두 개를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해요. 그래서 2장에서는 바로 그 정상 상태 딱 가진력으로 조화함수로 딱 흔들어졌을 때가 어떻게 흔들리나 그걸 따져주는 거고 땅 떨어졌을 때가 어떤 부분에 가속도가 얼마나 걸렸어요. 가속도가 많이 걸리면은 그 부분에 전자회로가 끊어진다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괜찮게 만들려면은 가속도가 떨어졌을 때 모든 구조물의 모든 파트에서 가속도가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설계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 구조물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가속도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그 진동 이 모델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델 가지고. 자, 그래서 2장,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배우고 있는 거다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알고 이 수식들을 갖다가 열심히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의미가 있지.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수식에만 침몰해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일단 숲을 먼저 보면서 그 다음에 요 상세한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해줘야 된다.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전체적인 이해와 숲을 보면서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한 이해, 이게 같이 가야 온전한 여러분 지식을 갖다가 갖출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파티큘러 솔루션에서 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솔루션은 이 AS, BS에 의해서 요거를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만 솔루션을 가지고 요 라지 X, 요 파이 이렇게 요 두 개 가지고 요걸 묶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결국 관심 있는 건 이거예요. 라지 X. 내가 힘을 가했을 때 이 리스판스의 정상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 리스판스의 매그니튜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얘가 오메가하고 오메가 tilda가 서로 접근하면 이 라지 X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공진이 일어날 테니까 굉장히 커질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댐핑이 있기 때문에 감쇄가 있기 때문에 이 라지 X가 무한대로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댐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댐핑의 역할이 그거예요. 댐핑의 역할이. 실제 자연계에는 항상 댐핑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길은 없어요. 아주 커지긴 하죠. 아주 커지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다 엔지니어링적으로는 다 공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공진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라지 X 값과 요 파이 값을 구해놓은 게 요 밑에 있는 값이에요. 라지 X 값과 파이 값. 여기서 보면은 제타 감쇄비죠. 감쇄비가 아주 작을 때, 작다면은, 아주 작아지면은 오메가하고 오메가 tilda 같으면 얘가 0이 돼버리니까 이게 아주 작은 숫자가 되니까 이 라지 X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댐핑이 작을 때 가진 주파수와 고진동수가 접근하면은 굉장히 큰 리스판스가 나온다는 게 이 식에서 금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 자, 얘는 뭐냐? 파이는 뭐냐? 그 리스판스에서 나오지만 이 리스판스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 힘을 줘서 흔들어 주기 시작하면 이 반응은 파이만큼 뒤따라오는 거죠. 그죠? 코사인 오메가 tilda t로 흔들어 주기 시작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파이만큼 뒤쳐져서 와요. 흔들자마자 댐핑이 없으면 흔들자마자 바로 따라오죠. 댐핑이 있으면 얘가 약간 뒤쳐져서 나와요. 이게 위상차예요. 이걸 그래서 위상이라고 그래요. 위상차를 가지고 반응이 뒤따라서 따라온다. 힘보다 항상 뒤따라서 따라온다. 물리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진동 현상에서 이해를 하면서 이 수식들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죠. 이 수식 자체를 여러분이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엔지니어는 그 물리적인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경험이 쌓이고 이해가 깊어져요. 자꾸만 문제를 다룰수록. 이 방정식 푸는 건 수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풀죠. 수학하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학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물론 수학하는 사람 중에서도 뭐 천성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직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아주 뭐 훌륭하게 그런 걸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물리적인 시스템 안에서 수학은 그냥 도구로 사용하는 거고 그분들은 수학 자체를 연구하는 게 더 목적이고 수학에는 우리가 당연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엔지니어는 수학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물리적인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엔지니어링 인투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엔지니어의 직관 이런 게 이런 물리적인 거를 자꾸만 다룸으로써 직관이 깊어지고 그래서 좋은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를 잘 하는 게. 그 중에 아주 기계공학 하는 사람은 물리적인 현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현상이 미케니컬한 현상. 미케니컬하다는 건 역학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학적인. 물체가 있을 때 힘이 가해졌을 때 이 물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를 연구하는 게 역학입니다. 미케니컬한 거예요. 이 진동도 그런 거죠. 힘이 가해졌을 때 물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죠.
동력학 마찬가지, 기구학 마찬가지. 뭐 세상에 뭐 대부분이 뭐 물체가 있는 거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전파라든지 이런 건 전파도 떱니다. 전파도 다 바이브레이션이 있죠. 전파도 주파수 따지고 다 따지죠. 그거는 미케니컬한 게 아니에요. 미케니컬한 게 아니에요. 거긴 매스가 없으니까. 매스라는 걸 따지지 않기 때문에. 매스가 있는 물체에 대해서 힘이 가해졌을 때 그 반응, 이걸 따져주는 거는 전부 미케니컬한 거예요. 미케니컬한. 자, 그래서 그 위상각이 이렇게 된다. 여기서 얘하고 같아지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돼버리죠. 이 값이. 무한대. 인버스 탄젠트 무한대는 뭐예요? 2분의 파입니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탄젠트 2분의 파이가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그것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구나. 위상차가, 공진이 일어났을 때 위상차는 어떻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도 여기서 이 수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반응을 갖단 말이죠. 요거를 여기 보면은 이 라지 X를 여기 K를 밑으로 보내면 K분의 F0 이렇게 되죠. K분의 F0라는 힘으로 잡아당겼을 때 K라는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길이가 돼요. K분의 F0. 그게 뭐냐면 정적 처짐량이 되죠. 스프링이 그냥 있을 때 F0로 잡아당겼을 때 그 늘어난 길이가 바로 K분의 F0예요. 그죠? K분의 F0가 정적 처짐량인데 라지 X는 다이내믹 리스폰스의 매그니튜드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적 처짐분의 동적 반응의 그 진폭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면 동확장 계수, 이렇게 다이내믹 매그니피케이션 팩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을 정적 처짐량을 1로 봤을 때 동적 반응의 매그니튜드가 진폭이 얼마냐, 이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론 당연히 가진력을 줬을 때 가진력 자체의 그 크기가 크면은 리스폰스도 당연히 커질 거라는 건 뭐 선형계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큰 인풋을 주면 큰 아웃풋이 나온다. 선형계니까, 선형계에 대해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 당연한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 입력의 크기가 커서 출력의 크기가 커진다. 그게 관심 있는 거. 그건 너무 빤한 거니까 그게 아니라 입력 주파수가 어떻게 됐을 때 출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이 있는 거죠, 사실. 왜냐면 입력 주는 그 가진 주파수, 가진력이 입력이죠. 입력이에요. 힘을 그 어떤 시스템에다가 가하는 거니까 그게 입력이에요. 그때 반응으로 나오는 그 변이가 출력이죠. 출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을 이렇게 가했을 때 그 가해주는 힘의 크기가 커져서 이게 커지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얘가 가해줬을 때 그 가해주는 주파수가 변함에 따라서 이 리스폰스의 크기가 달라진다. 여기 그 앞에서 나온 게 그거잖아요. 라지 X가. 그죠? 라지 X가 보면은 오메가 틸다에 따라서 이 X가 달라지잖아요. 라지 X가. 그죠? 오메가 틸다에 따라서. 우리는 그거에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 사실은 실제 설계에서는 오메가 틸다를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오메가 틸다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가진력입니다.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물론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아예 진동이라는 걸 없애버릴 수 있죠. F라는 걸 아예 없애버리면 진동이 안 일어나니까. 근데 우리가 설계를 하려고 하는 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리스폰스가 커진다든지 하지 않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요걸 조절해야죠. 오메가를. 자기 고유진동수, 즉 그 시스템의 질량과 강성을 잘 조절해서 오메가 값을 잘 조절하면은 라지 X가 달라진다 이거죠. 설계는 바로 요걸 조절하는 거예요. 오메가를 조절하는 거예요. 오메가 틸다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오메가 틸다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조절할 수 있으면은 아예 진동 문제가 되지도 않죠. 외부로부터 가진력을 아예 없애버린다. 그럼 진동 없어지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아예 진동의 소스를 아예 차단해버려. 그러면은 그게 제일 좋죠.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가진력이 들어올 때 그때 내가 진동을 어느 이하로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는 결국
그 진동하는 그 개의 질량이나 강성이나 감쇄를 잘 조절해야 된다. 요거 오메가하고 요거 제타하고 요걸 잘 조절해서 이 라지 X 값을 줄이고 싶다 하는 게 일반적으로 설계에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입니다. 설계에서.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K분의 F0를 저걸로 해서 그걸 카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분의 오메가 틸다를 갖다가 R이라고 합니다. 오메가분의 오메가 틸다, 즉 고유진동수분의 가진 주파수, 이건 주파수 B죠. 고유진동수의 주파수분의 가진 주파수의 주파수 한 걸 우리가 주파수 B라고 하고 그걸 여기서 지금 R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오메가분의 오메가 틸다. 그리고 원래 이거 감쇄 B가 있죠. 그래서 그 식을 이걸 다시 표시해 보면 카파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R과 제타의 함수로 동확장비가 결정이 돼요. 즉 뭐냐면은 주파수 B와 동확장 B는 동확장 계수는 주파수 B와 감쇄 B의 함수로 딱 결정된다. 주파수 B와 감쇄 B가 결정되면은 동확장 계수 값이 결정된다 하는 거예요. 물론 위상각도 그렇습니다. 위상각도 주파수 B와 감쇄 B가 결정되면은 위상각도 결정이 돼요. 두 개의 파라메타만 알면은 얘가 얼마나 진동이 커질지를 다 결정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언제 맥시멈이 될까를 알려면은 이게 R에 대한 함수죠. R에 대한. R이 얼마가 됐을 때 얘가 맥시멈, 카파가 맥시멈이 될까? 동확장 계수가 언제 R이 얼마가 될 때 맥시멈이 됐을까를 알려면 이놈을 R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겠죠. 카파를. R에 대해서 미분해서 맥시멈 값을 갖다가 구해보면은 맥시멈 값을 일으키는 R 값이 요거라고 나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 함수를 그건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하도 미분 많이 해봤으니까 미분이 0이 됐을 때 그 값 찾는 그런 문제니까 여기서 그걸 약간 함수가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 자체는 굉장히 지루하게 해야 되지만 그 자체가 무슨 논리적으로 어렵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굉장히 심플한 거죠.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고. 그때 맥시멈 값은 이렇게 돼요. 2제타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자승분의 1 이렇게 돼요. 제타가 작으면은 굉장히 이 카파가 커지는 거죠. 카파가 커지는 거죠. 제타가 작아지면. 맥시멈 값이. 제타가 작아지면 R이 1로 가죠. R이 1로 간다는 건 오메가가 오메가 틸다로 간다는 거예요. 오메가분의 오메가 틸다가 R이었으니까. 즉 공진이 일어날 때 고진동수와 가진 주파수가 같은 데로 가면은 제타가 작을 때 경감세일 때 그렇게 가면은 카파 값이 굉장히 커진다. 그러나 아무리 가더라도 제타가 0이 아닌 이상 제타가 0이면 이게 무한대 되잖아요. 여기 2제타분의 1이니까 제타가 0이면 무한대가 되죠. 공진, 무감쇄 시스템에 공진하게 되면 무한대로 가죠. 하지만 그 감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절대 무한대로는 안 가고 단지 커지죠. 제타가 작으면 굉장히 커져요. 이 제타라는 감쇄라는 게 결국은 공진이 일어났을 때 그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동을 따져줄 때 여기 보면은 말이죠. 이게 카파를 그린 거예요. 카파를 제타 값에 대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제타를 변화시켜 가면서 제타가 1일 때 제타가 크리티컬 댐프트 시스템이죠. 그럴 때 카파 값은 이렇게 변해요. 이게 가로축이 R이에요. 주파수 B. 이게 세로축이 카파예요. 동확장 계수. 그래서 R 값을 주파수 B를 점점 하면은 주파수 B가 1일 때 이때 이 근처에서 굉장히 커져요. 굉장히 커집니다. 특히 감쇄비 제타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여기서 볼록볼록 점점 튀어나와요. 제타가 0으로 가면 아예 무한대로 가버리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이 맥시멈 값은 제타 값에 의해서 결정돼요. 제타 값은 이 맥시멈 값은 1 근처에서 딱 1은 아니죠. 1보다 약간 작은 데에서 결정이 돼요. 맥시멈 값이 1보다 약간 작은 데서 1보다 약간 작은 주파수에서 맥시멈이 돼요. 이거는 감쇄 고유진동수 오메가 D라고 해서 앞에서 1장에서 배웠던 그놈하고 다르죠.
감쇄 고위진동수는 여러분이 벌써 열심히 공부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감쇄 고위진동수는 이게 1-제타 자승이었어요. 2제타 자승이 아니라. 아,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가시밭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전혀 지금 뭐 내가 한 얘기를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요 1-2제타 자승 루트 여기서 맥시멈이 된다 이거. 감쇄 고인동수에서 맥시멈이 되는 게 아니라 감쇄 고인동수에서 맥시멈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좀 다른 값에서 맥시멈이 됩니다. 리스판스가. 풀어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묻지 마세요. 왜냐면 풀어 보니까 그렇게 나왔으니까. 다르다. 그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여기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그 고위진동수가 우리 고위진동수 근처에서 가진 주파수가 들어오지 않도록 고위진동수하고 가진 주파수를 보통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멀리 떨어뜨려 놔요. 그러려고 애를 써요. 멀리 떨어뜨려 놓는.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죠. 이렇게 이쪽 R 값이 큰 값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든지 하여간 1 근처에 안 가게 하게끔 하는데 가끔 가다가 작동을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1을 지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터빈 같은 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고진동수를 갖다가 이게 계속 이게 스피드를 올리다 보면은 고진동수 있는데 하고 맞아 떨어지는 점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또 그런 예로 하나 들 수 있는 게 배 같은데 그 디젤 기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를 갖다 엔진을 이렇게 하는데 엔진이 보통 이렇게 돌아가는 스피드가 그 배 그 엔진의 고진동수보다 더 높은 데서 보통 돌아가요. 근데 애가 어떻게 하다가 이 엔진이 고장 나가지고 엔진이 딱 동작을 갖다가 정상적이게 한 게 멈추게 되면 얘가 돌다가 쭉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서 고진동수 있는 데를 지나가요. 근데 이 엔진 같은 경우는 배 같은 경우는 엔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지나가면서 그 공진점을 지나가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큰 리스판스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자, 그랬을 때일지라도 그 리스판스가 어느 이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설계를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게 이 댐핑량이죠. 댐핑량이 크면 클수록 리스판스가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진점에서. 그래서 외부로부터 힘이 가해졌을 때는 힘이 가해져서 리스판스가 이루어지는 건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댐핑이 크면 클수록 여기가 크면 클수록 이쪽으로 크면 클수록 더 밑으로 내려가죠. 이게 다 밑에 있잖아요. 이제 밑으로 있어요. 댐핑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힘을 이렇게 가했을 때 감쇄계는 댐핑이 크면 클수록 어디서나 공진점에서도 반응이 줄어들고 공진점이 아닌 데서도 반응이 줄어들어요. 그죠? 댐핑이 크면 클수록. 자, 그래서 그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할 때 뭐 당연하지 뭐 댐핑이 있으면 당연히 리스판스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죠. 힘으로 흔들어줬을 땐 그래요.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뒷부분에서 베이스 가진이라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가 얘기할 내용이지만 베이스 가진 얘기를 하면서 모션으로 이렇게 흔들어 줬을 때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고 댐핑이 크면은 물론 모션으로 흔들어 줬을 때도 이 공진점에서는 댐핑이 크면은 줄여줘요. 항상 공진점 근처에서는 댐핑이 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댐핑을 크게 하면은 공진이 일어나더라도 리스판스가 맥시멈 리스판스가 어느 이상으로 커지지 않게 그 댐핑을 크게 함으로써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 작동을 하는 데는 공진점에서 정상 작동하는 게 아니죠. 그보다 높이 보통 이렇게 해서 정상 작동을 많이 합니다. 높이를 지나서 여기서 작동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나중에 베이스 가진으로 가면은 댐핑이 크면은 오히려 리스폰스가 더 커져요. 그래 그 얘기를 왜 하냐? 나중에 이제 그 얘기는 나올 텐데 따라서 다음 주 나올 텐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진동을 배우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진동에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진동이 발생해서 이 진동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댐핑 머터리얼을 갖다가 많이 갖다 붙여. 그러면 줄어들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공진점 근처에서는 줄어들지만 공진점이 아니고 그거보다 이 그게 이제 스위치가 일어나는 점이 어디냐면 이게 루트 2가 되는 주파수비가 루트 2보다 커지는 데서부터 스위치가 일어나서 거기서는 오히려 댐핑을 많이 갖다 붙이면 오히려 진동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그걸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상식으로라도 무조건 진동이 일어나면 진동 줄이려면 댐핑 머터리얼을 갖다 붙여 이런 소리를 하지 말아요. 그거는 우리가 영어로 노비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는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그나마 기특하죠. 댐핑 머터리얼도 알아? 딱 하면서 이렇게 기특하지만 여러분이 미케니컬 엔지니어라면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댐핑 크게 주면은 진동이 줄어들 거다. 아마 여태까지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댐핑이 무조건 커지면 다 진동은 줄여줄 수 있다.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동을 잘 결정해야 돼요. 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공진점을 지나가는 것도 고려해서 설계를 하면서 정상 상태에서의 반응도 줄여줘야 된다. 양쪽을 다 줄여주려니까 댐핑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적절한 점에서 댐핑을 결정해야 되는 비로소 제대로 된 설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설계 문제가. 그게 뭐 무조건 크면 좋다 이렇게 하면 그 설계 뭐 하고 자시고 무슨 뭐 배우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무조건 크게 해.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다 하는 점을 갖다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게 보죠? 여기서 여기 항상 보면은 여기서 1 근처에서 요게 0에서 180도로 탁 스위치가 일어나는 이 페이스 앵글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위치가 일어납니다. 다 여기를 지나갑니다. 요 그래프에서 제타 값이 제타 값에 따라서 요 그래프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제타 값에 따라서 여기 변화하는 요거를 이용해서 나중에 그 진동을 센싱하는 센서를 설계할 때 요 페이스 앵글에 요게 이용됩니다. 나중에 요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때 가서 상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제타 값이 루트 2분의 1이 될 때 얘가 여기서부터 이 1까지 이렇게 직선이 돼요. 직선이 되면은 무슨 얘기냐면 페이스 앵글이 주파수 비에 비례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 특성을 이용해서 나중에 진동 센서들이 설계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비례가 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중에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런 가파 동확장 계수와 그다음에 페이스 앵글 위상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한다. 잘 물리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디테일한 수학적인 그런 내용들도 잘 이해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미분방 정식을 풀었는데 미분방 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지금 그 앞에서 나온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이죠. 파티큘러 솔루션과 호모지니스 솔루션 구해가지고 더해서 초기 조건 대입하면은 그 호모지니스 솔루션에 있었던 두 개의 상수값이 결정되고 그리고 이제 뭐 정상 상태가 되면 앞에 있는 호모지니스 솔루션은 그냥 시간이 가면 없어지니까 없애고 뒤에 있는 파티큘러 솔루션만 가지고 우리가 진동 설계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거 풀 때 그런 방법 아닌 방법도 많아요. 여기 이제 하나 방법이 기하적인 방법. 이걸 그려보면 말이죠. 그려보면은 이 함수에서 x, 이 솔루션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파티큘러 솔루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상상태 응답이 이 장에서는 관심이 초점이라고 그랬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장에서는 정상상태 응답에 대한 거를 설계 때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장에서 다루는 건 정상상태 응답, 파티큘러 솔루션만이 중요해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중요하지 않고, 뭐 특별히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도 같이 다뤄야 되는 문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파티큘러 솔루션, 즉 정상상태 시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따지고, 공진 때 반응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거 따지고, 또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 따지고,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설계를 해야 돼요. 진동 설계를 한다는 건 뭐 하나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만족하는 MCK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 정상상태 응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지 X 코사인 오메가 틸다 T 마이너스 파이였어요. 자, 그러면 그놈을 한번 미분하면은 오메가 틸다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면서 얘가 사인으로 바뀌죠. 한번 더 미분하면 그게 다시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붙으면서 마이너스 코사인은 코사인에다가 오메가 틸다 T 마이너스 파이가 돼요. 그래서 원래 얘가 여기 보면 말이죠. 얘가 X면은 이게 이 코사인 오메가 틸다 T 마이너스 파이죠. 얘가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걸 한번 미분한 거는 아까 오메가 틸다 나면 사인으로 바뀐다고 그러죠. 코사인하고 사인하고는 여기 보면 이게 90도 각도 차이를 나죠. 그 다음에 한번 더 미분하면 다시 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쪽으로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x 더블 다시니까 여기 두 번 미분한 거고, 이건 한 번 미분한 거니까. 그래서 이 항들을 갖다가 그려보면은 이 kx항은 요거고, kx항은 그 다음에 cx 다트는 요거고, 그 다음에 mx 더블 다트는 요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얘하고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방정식이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은 여기서 우리가 뭘 쉽게 할 수 있냐면은 바로 여기서 요거 자승 더하기 요거 자승이 요거 자승이다 라는 데서 라지 x가 금세 구해져요. 요 얘기죠. 요게 요거죠. a에서 b까지 요거 자승 요거죠. k 빼기 m 오메가 틸다 자승 라지 x.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니까 이거. 그 다음에 요거는 f0 크기. 그래서 요거 자승 더하기 요거 자승은 요거 자승이다 그래서 라지 x를 결정할 수 있고, 요 탄젠트 요거분의 요게 탄젠트 파이다. 요거분의 요게 탄젠트 파이다 하는 데서 파이가 결정될 수 있어요. 쉽게. 그래서 앞에서 그런 식으로 안 구해도 파티큘러 솔루션을 갖다 이렇게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의 파티큘러 솔루션 구하는 이 방법은 굉장히 피지컬한 우리 그 물리적인 감각을 딱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이렇게 보면은 금세 알 수 있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밑에 나온 거는 다 그렇게 해서 구한 겁니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해서 라지 x 이렇게 구하고 파이도 그런 식으로 해서 구했다는 얘기고, 자, 이런 방법이 또 다른 방법도 여러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서 복수함수 이용하는 방법. 복수함수는 여러분이 이게 오일러 공식이라고 그래서 하죠. 익스포넨셜 j 세타, 이게 허수죠. j.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 앞에 여기 f0 코사인 오메가 t라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틸다 t 하면 이게 코사인 오메가 틸다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틸다 t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한꺼번에 있는 걸 이렇게 표시한 거죠. 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으냐면 여기 코사인으로 하면 파티큘러 솔루션 구할 때 A 코사인 오메가 틸다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틸다 t 해가지고 두 개를 갖다 다 대입해서 A, B를 한꺼번에 결정해야 되는데, 이 익스포넨셜 함수로 하면은 파티큘러 솔루션도 익스포넨셜 함수가 돼버리잖아요. 훨씬 쉽단 말이죠. 이렇게 파티큘러 솔루션은 얘의 파티큘러 솔루션은 익스포넨셜 함수의 파티큘러 솔루션은 그 자체다. 라지 x 앞에만 달라져.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x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수함수를 이용하면 쉽게 훨씬 더 이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는 게 쉽다 하는 거죠. 대신에 이때는 이제 복소수를 다 다뤄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걸 갖다 이렇게 미분 방식에 대입해서 얘를 갖다가 여기 익스포넨셜 이건 다 서로 없어지고 라지 x를 구해보면 hf0 이렇게 되는데 이 f0는 입력의 크기고 요게 바로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해서 나오는 양이죠. 이 허수로 표시된 복소수로 표시된 이런 함수가 나옵니다. 이게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는 프리퀀시 리스폰스 펑션 주파수 응답 함수 또는 전달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그 함수입니다. 전달 함수, 주파수 응답 함수 이 얘기는 앞으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진동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라지 x와 파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라지 x를 갖다가 앞에 그 익스포넨셜 거기에 이렇게 솔루션이라고 해서 앞에서 구해놨잖아요. 여기서 라지 x 구한 이놈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두 개 합쳐가지고 솔루션이 구해지는 거죠. xp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이 솔루션의 실수부가 솔루션인 거죠. 왜 앞에서 코사인 오메가 틸다 t 플러스 j 오메가 사인 오메가 틸다 t 했을 때 허수부를 우리가 오른쪽에 가진 항으로 두는 게 아니라 실수부를 가지는 항으로 두면은 여기도 리스판스도 실수부가 솔루션이 되는 거고, 만약 그 위에서 사인 오메가 틸다 t를 갖다 내가 가진 항으로 삼았다면 여기서도 허수부가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풀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익스포넨셜 함수의 그 장점을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할 때 장점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라플라스 변환법도 있고, 라플라스 변환법은 여러분 또 공합수학에서 배웠던 건데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질문 없습니까? 자,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